마이크 켜져 있으면 되죠. 어? 뭐라고? 마이크 켜져 있으면 되죠.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아, 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네. 우리 10시 5분부터 출석 체크할게요. 네. 우선은 제가 그 공지사항에다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뭐 PPT 화면은 띄울 거기 때문에 네, 뭐 화면 보셔도 상관없고, 네, 그렇게 진행할 건데, 어쨌든 10시 5분까지 할 거 하고 자리로 우선 돌아오시면 돼요. 10시 5분에 출석 체크할게요. 네. 네. 그럼. 교수님, 네. 네. 제 동생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달라요. 아, 그러면은 여기 채팅창 옆에 보이시죠? 네네. 네, 채팅창에다가 자기 학번하고 이름 우선은 써주실래요? 네. 이분 이따가 출석 체크할게요. 네, 우선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화면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화면 되시는 분들은 화면 좀 켜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화면 되시는 분들은 화면 좀 켜주시고요. 그 채팅창에다가 자기 학번하고 이름 좀 써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자기 학번하고 이름 써주세요. 우선 출석은 출석대로 부를게요. 권미나 학생, 권미나 학생, 권혜원 학생, 김경아 학생,
네. 네. 김나형 학생, 네. 김양유리 학생, 네. 네. 김여진 학생, 네. 네. 김유진 학생, 네. 네. 김준서 학생, 네. 네. 노영석 학생, 네. 네. 민세훈 학생, 네. 네. 박서희 학생, 네. 네. 박수민 학생, 네. 네. 박유진 학생, 네. 네. 소혜원 학생, 네. 신한석 학생, 네. 네. 양솔비 학생, 네. 네. 양희정 학생, 네. 네. 오가은 학생, 오채은 학생, 윤지윤 학생, 네. 네. 이세란 학생, 네. 네. 이유현 학생, 이지민 학생, 네. 네. 임민주 학생, 네. 네. 장희정 학생, 네. 네. 전유진 학생, 네. 네. 아까 정수빈 학생 오셨고, 조예신 학생, 네. 네. 황현지 학생, 네. 네. 우선은 지금 출석 부른 거랑 상관없이 아까 제가 여기다가 학번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학번을 좀 적어주시면 되고,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는데, 우선은 좀 바뀌신 분들도 있고, 저번에 비해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다른 수업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수업이 있나요? 다른 수업들? 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거 너무 귀찮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귀찮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실시간으로 수업 안 하고 그냥 대세를 좀 따라서 녹화 방송으로 다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학교를 다녀볼 때 생각해 보면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너무 돈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업의 느낌이 나는 거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사태다 뭐다 해서 좀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방향이 생긴 거는 너무 좋은데, 이제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인간 같은 거를 가끔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잘 그 학습에 대한 진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들을 다 그렇게 나가진 못하더라도 일부는 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메일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쪽지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행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실강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많으면 4번, 적으면 1번에서 2번 정도 실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강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저희가 실강으로 아마 만나 뵐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녹화 강의로 좀 만나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어나시느라고 좀 힘드시고 이런 것도 좀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저희가 이래저래 제가 PPT에다가 뭐 녹음을 해서 드리던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올려서 드리든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되면 그걸로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하시고, 그쵸? 시험 준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시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시고 나서는 이제 바로 또 저희가 실강을 또 한 2회에서 많으면 4회 정도까지 실강을 또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엔 또 똑같이 그 중간고사 전처럼 그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강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많아봤자 5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서울 경기 쪽에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이겨내면 상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셔도 네,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시간 정도까지 해서 출결을 좀 마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각 처리. 지각은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씩 제가 체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출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자료에서 보셔도 되고, 학사 관련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랑 똑같이 저는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제 거 자료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화면 보여요? 아직이요. 아직 안 보여요? 네, 이제 보여요. 지금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같은 자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도 혹시 뭐가 없어요? 조예신님 뭐가 없다고 쓰신 것 같은데? 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실시간 강의하는 거 따로 있냐고 질문하신 거에 답변한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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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우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수업 관련해가지고도 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거나, 혹은 제가 다른 과목들처럼 좀 과제를 많이 낸다면 평가할 수 있는 게 좀 많을 텐데, 제가 과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1개에서 2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대답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첫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과목이 직업윤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타이틀은 나의 직업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우선은 우리 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은 불행하려고 살진 않아요. 그쵸? 다 보통 행복하려고 살아요. 보통 행복하려고 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행복하려고 산다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을 좀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좀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일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직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첫 강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뭘 직업이라고 할까요? 뭘 직업이라고 할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요? 돈을 벌 수 있는 일. 맞아요. 아주 진짜 심플하지만 정말 정확한 얘기죠.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 특히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약간 저렴한 말로 그런 말도 했었는데, 돈벌이가 되는 거, 내가 뭔가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뭔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거 할 수 있고, 내가 뭐 충분하게 응당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거를 보통 직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업이 아닌 건 뭐라 그랬죠? 뭐가 직업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직업이 아니냐고. 잘 안 들려요. 장희정님, 장희정 학생?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숨소리 크게 내는데 여기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네, 이름이 떠가지고요. 장희정 학생. 장희정 학생? 네. 네. 직업이 아닌 건 뭐가 직업이 아니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돈을 못 받는 거 돈을 못 아닐까요? 받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해. 막 일도 해. 막 보람도 느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걸 직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잘 몰랐을 때는 봉사활동이 직업이야 저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돈을 받냐 안 받냐 내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네네 직업이라는 부분이 맞다 안 맞다 틀리다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쓰여 있듯이 인간이 우선은 경제적인 안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쵸? 건강할 때, 자아 실현할 때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는 여기 중에서도, 그쵸?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부분들을 구분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이게 펜이 안 써지네요. 펜을 좀 쓰면서 하려고 했더니, 네. 펜이, 줄을 그을까? 네.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경제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직업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머릿속에 당연히 넣어 놓으셔야 되는 게, 물론 모를 수 있죠.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험을 또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제공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부분이 나누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뭐 그거 외에도 건강할 때 행복하죠.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어. 건강 잃으면 끝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내가 뭐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이 아파봐가지고 건강이 정말 최고라는 걸 아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젊거나 어리게 되면은 건강하면은 더 행복하다 이거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서 사실 뭐 건강을 그렇게 잃을 정도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서 뭐 다 좋지만 건강할 때라는 부분들보다는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당 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보상, 뭐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이렇게 으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어쨌든가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좀 다 달라요.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밑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제적인 안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일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고,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일을 하면서 살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직업을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직업. 난 직업을 가져봤다. 네네네. 정수연님? 네네. 네네. 네라고 대답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혹시 어떤 직업을 가지셨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냥 서비스직. 서비스직.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한 거네요. 그쵸?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뭔가 이렇게 응대하는 일을 했던 거군요. 네네. 그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정신적 스트레스요. 정신적 스트레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나요? 진상들. 진상 고객? 네네. 그쵸. 나는 어디 가서 그렇게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왜 가끔씩 이러잖아요. 내가 직업을 안 가져보거나 일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일, 경제적인 보상이 오는 일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마치 되게 일이 힘든 것처럼 사실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져보거나 내가 경제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 때문에,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든 경우,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든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사실 많아요. 그래서 뭐 일하거나 내가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원하고 나에게 포커스 맞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게, 대부분 일을 했을 때 일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거나 미칠 것 같아서 그만두는 사람들보다는 보통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금 내가 욕심 부려도 돼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진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막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내가 만약에 버틸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일이 전부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사람 혹은 주변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는 조금 나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안 넘어갈까? 그래서 직업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사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 역할에 분배를 해주는 거죠.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분배를 안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다. 혹시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직업이 막 한두 개, 여러 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일 다 하는 사람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어때요? 대통령. 대통령도 다 하는 일을 하지 않죠. 다 하지 않고. 그럼 네, 대통령은 그냥 직업인가요? 아닌가요? 직업이에요. 직업이요. 대통령 직업이에요. 나 대통령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대통령. 다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직업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일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나머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면 그거 직업 아니라고 해요. 둘째, 직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긴 하는데 기한에 대한 한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동안 계속하더라도 그걸 직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꼭 평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업은 사회적인 효용성이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직업은 보통은 성인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내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쵸? 아르바이트. 근데 직업에서는 성인이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문은 사실 계속 변해요. 지금까지는 직업에 대한 부분을 정말 성인이 하는 일로 한정 지어 놓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요즘에 시대가 너무 바뀌고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직업이 성인이 하는 일이긴 했어도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저도 유튜브 세대죠. 유튜브 세대가 여러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서만 7살, 8살짜리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막 몇 억씩 돈을 벌고, 그쵸? 그리고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셨을 때 이것이 과연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직업에서 워낙 이런 것들이 좀 고전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써져 있긴 하지만,
직업은 성인이 하는 일을 보통 직업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게 되면은 보통 오픈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외가 뭐예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성인만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걸 직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써주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를 말씀드렸으면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 말고는 조금 생각하셔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영,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방금 뭐 대통령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평소에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5째, 직업은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일이에요.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막 저 어릴 때는 막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갑자기 동네에 뭐죠? 이렇게 좀 가족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도 좀 멀리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러면 갑자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없어졌어. 동네에서 없어진 거예요. 맨날 보는데. 그럼 막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쟤 고깃배 뭐 팔려갔대. 쟤 뭐 어디 끌려갔대.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얘기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분이 고깃배에 진짜 끌려갔어. 그런 일은 진짜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뭐 돈을 못 받고 일을 하겠지만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일정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부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내 의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직업이라는 거는 남이 강요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직업이 되기 굉장히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기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 일, 이 부분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고 직업은 노력이 소용돼요. 가끔씩 저는 그런 거 가끔 생각나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친구들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을 들어오실 때마다 너무 들어오기 싫어. 그냥 막 표정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난 너희들하고 수업하기 싫어. 약간 이런 표정이신 거. 그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유명하셨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더 그렇게 이미지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끔씩 막 수업을 하시다가 내가 로또 되면 이거 당장 그만둘 거라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로또만 되면 진짜 하늘에서 돈 쏟아지면 내가 덮고 자고 나 다 필요 없어 막 뭐 사고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 걸 마음으로만 갖고 있거나 좀 친한 사람들 나랑 뭔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편한 그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었었는데 재미도 없고 뭔가 저 선생님이 평소에도 되게 우리를 가르치는 걸 되게 지겨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대놓고 우리한테 마치 뭐 로또 되면 뭐 어떻게 되면 뭐 어디 가버린다든지 내가 그만둔다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신 선생님 보면서 너무 사실 기분이 안 좋고 별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하셨겠지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경제적 보상 받고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효용성이 있지만 자기 의사에 따라 하거나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던 그런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4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시대에 맞춰서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니까 석인이 하는 일 말고 나머지 5개 정도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업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돈을 버는 일이요. 경제적인 가치를 뭔가 내가 이제 받게 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머지 대답 중에서 이 5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더 나아준다면 조금 더 예쁘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게 됐더라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일에 대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는
당연히 구분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구분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조금 나아도 괜찮죠. 그런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난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기술해주면 좋겠죠. 직업과 일반적인 일의 구분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갈리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좀 약간 좀 많이 써주시면 아 이분이 조금 생각을 하셨구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직업관이라고 하는데 아실 거예요. 이건 사실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뭐 되게 길어요.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입신양명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출세. 근데 요즘에 약간 개천에서 용났다? 출세했다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요즘에 아마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옛날 같은 경우는 직업하면은 막 출세하고 막 한양에 뭔가 그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막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시험 봐가지고 막 장원급제하면은 막 완전히 막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바뀌고 이런 것들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말한다라고 치면 제가 선생이죠. 제가 선생인데 여러분들이 물론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선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생이라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선생이에요. 저는 뭘 갖춰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선생인데 직업의식이요. 뭐라고요? 직업의식이요. 직업의식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질 직업의식은 뭐가 있죠? 교육에 대한 책임감? 교육에 대한 책임감. 전 잘하고 있나요?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에 대한 책임감. 네.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뭔가 교육에 대한 책임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교육에 대한 책임감 혹은 제가 너무 모르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아는 척 할 수 없겠죠. 혹은 제가 선생인데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막 질문을 했는데 막 거짓말을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해. 그래도 정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선생인데 약간 좀 고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뭔가 그 품행을 좀 단정히 하고 사실 과거엔 조금 더 그랬죠. 과거엔 조금 더 그래서 뭔가 옷을 조금 어떻게 더 입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사실 실제로 이제 학교를 이제 직접 나가서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정장을 갖춰 입는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애티튜드까지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직업을 얘기를 해보면 직업 요즘에 뭐 말할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실 이제 의사밖에 없어가지고 의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의사는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될까요? 생명에 대한 책임이요. 생명에 대한 책임이요. 맞아요. 생명에 대한 책임이에요. 뭐 생명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직업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쵸?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의사가 가져야 되는 직업과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가 가져야 되는 직업관. 지식이요, 지식. 지식.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이요? 의사만이 알아야 하는 그런 의료 지식 이런 거.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누군가와 구분이 되는 거죠. 뭐 생명에 대한 생각도 좋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애티튜드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직업적으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직업을 가진 누군가와 분리되거나 구분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선생이니까 선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고 이런 부분들 권력으로 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밑에서 이제 위로 이제 3-4줄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강한 명예심이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나 공통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왜곡된 표현 방법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강한 명예심이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공통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과 권력이라는 왜곡된 표현 방법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이제 힘을 가질 수 있죠. 직업적인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누군가에게 권력이라는 표현 방법으로 보이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게 되면 뭐 노동을 경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낳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그렇죠. 항상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문제나 산수 문제 풀면 선생님들이 맨날 과정까지 다 써야지 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점수 다 주는 사람은 답을 맞힌 친구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학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 할 거냐라고 했을 때 60년대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60년대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격변기였죠. 막 잘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때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일을 하니까 막 돈이 나와. 그리고 일을 하니까 너무 기반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80년대 이후에는 동일한 대답이 50% 선.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2000년대생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 할 사람. 이따 채팅으로 쳐주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난 일할 거다. 네, 소혜원님 한다 그랬고, 소혜원 학생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돈 안 필요하면 일 안 할 거예요. 김경아 학생, 조예신 학생, 전유진 학생, 네, 하죠. 이세란 학생, 노영석 학생, 네, 양솔비 학생, 네, 김여진 학생. 많아요. 다행이네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보상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은 직업이 돈벌이라는 생각이 이제 좀 지배적이죠. 그래서 뭐 3D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은 풍부하게 되지만 생산 인력은 부족하다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서 실업자 증가랑 외국 노동자의 불법 취업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이제 제기되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직업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요 다음을 보게 되면, 네.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핵심 요소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꼽게 되는데, 46개국에서 9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7개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오게 됐다. 우선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족 중심 사회고 우리만 막 중요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양의 여느 나라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아까 일을 통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정과 일이 뭐 빠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재정하고 일이 같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곳. 나는 막 혼자 있는 거 좋아해. 나는 진짜 혼자서 일하고 싶어.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혹은 이제 조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나 친구가 꼭
사람이 아니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게 좀 달라요. 이대로 빅세븐이 가져가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랑 친구가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뭐 AI일 수도 있고요. 진짜 로봇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일 수도 있어요. 식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친구는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끔찍한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옛날에 할머니들 혹시 주변에 지금 할머니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늙으면 죽어야 돼 막 이러시는 옛날에 저희 이제 할머니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그게 제 죽고 싶어서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건데 건강을 잃으면 사실 문제가 되고 옛날에 어떤 왕은 자기가 영생하기 위해서 막 뭘 먹고 뭘 찾아다니고 이랬다고 하는데 요즘 들었던 가장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이게 피셜이에요, 피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상황을 보여줘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되는 거라서 그냥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거죠.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어떤 일정 시점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누구나 선택보다는 선택을 당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진짜로 그 무섭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유일하게 선택하지 못했던 선택하기 힘들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선택하기 힘들었던 그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나의 사망 날짜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파서 죽거나 늙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늙는 거야. 그리고 더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아파지면 수술도 해, 약도 먹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가끔씩 전에는 진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생각을 가끔 해보면 너무 사실 무섭고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사실 도덕과 과목이나 윤리 과목에서는 뭐 삶과 죽음과 윤리 이런 거 하면서 막 안락사 얘기도 했었고 죽음이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선택하기 어려운 좀 공포다 이랬었는데 그거랑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윤리과 과목의 책이 나오는데 죽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엄청나게 큰 공포로 오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맘대로 행동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맘대로 행동하겠다는 거지. 내가 내 거 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내 몸뚱아리 내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개인 자유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와 함께 가는 게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핵심 요소 중에 일이 마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일 안 하고 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행복의 핵심 요소의 중간에 떡하니 일이라는 컨텐츠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행복의 핵심 요소는 노동인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실 아마 주변에서 언니나 뭐 형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선배나 보게 되면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힘들대. 내가 좋아하는 일, 보람 있는 일,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찾기 어렵대.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전공이 있어요. 뭐 뷰티 매니지먼트, 뭐 패션 텍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산디과, 뭐 행정, 뭐 공연에서 이제 연극 영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아마 내가 지금 좋아서 내 과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성적에 맞춰서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이 가까워서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압박에 맞춰 내가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가졌건 간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이거 하면 내가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후회 안 할까? 보람 있는 일 진짜 하게 되는 거 천직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도 제가 불행한 얘기 하나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영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보람 있는 일,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신다기보다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몇 번씩 바꿀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걸 내가 과연 하는 게 맞나? 이 중요한 시점에 내가 이걸 진짜 뭐 정말 해가는 게 정말 천직일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촌스러운 얘기예요. 진짜 옛날 얘기죠.
요즘에 천직이 어딨어요? 오늘 내가 이 직업을 갔다가 3년 뒤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을 내도 돼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진짜 너무 길고 한 가지 가지고 80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씩 혹은 내가 생각한 연수만큼 좀 쪼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미션 컴플리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가면서 하는 것도 자기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죠. 이런 단어는 요즘 없어요.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의 개념은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왔고 일본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가족을 같이 먹여 살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좀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막 집안의 기둥이죠. 먹여 살리고 남자는 한번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사실 직업을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죠. 꼭 나의 직업인 만족도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같이 있는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일본에서 사실 온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오늘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주변 사람들 불안하게 막 진짜 피해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 나름대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으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직업의 리스트를 적어보면서 하나 둘씩 해나가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각도로 사실 해석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어. 그거를 무조건 단점이라고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에는 프리랜서도 들어가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비정규직이 얼마큼 넘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가 지표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서 뭐 이래저래 막 나와져 있긴 한데 그냥 뭐 화면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언제 제정이 됐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1번부터 쭈루룩 되어져 있습니다. 대분류가 쭉쭉쭉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 2번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직능 수준이라고 하는 게 가끔 보시면 이제 직능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9번에 단순 노무 종사자 제1 직능 수준 초절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에 무슨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있어요. 많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초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초등학교에 내가 지식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직업적인 비하도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내가 단순 노무를 하더라도 단순 노무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바탕된 윤리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내가 환경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진 사람이 내가 단순 노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부터 8번까지는 내가 최소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회생활 보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50분씩 수업 끊어서 하는데 50분씩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야 이어서 하자 2시간 이랬는데 2시간 이어서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2번 같은 경우 전문대, 뭐 학사 이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나는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일을 만약에 하거나 직업을 갖는다면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할 수 있겠다. 내가 요 정도 상황에 속할 수 있겠다. 그럼 난 그거를 판단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건 약간 2번에 관련된 거야. 대분류 중에서.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나의 직능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채워야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학원 다니죠. 그 다음에 뭐 인강 같은 거 막 주워서 듣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자격증 딸 수도 있죠.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력이라든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거에 준하는 것들에 맞춰서 내가 갖췄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날 봤는데 요 정도가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나의 직능 수준이 갭이 좀 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네네.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직업의 의미, 아까
1번에서 직업의 의미에 다 네네네. 포함이 되는 일 중에 하나도 네네.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네네.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 직업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왜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직업으로 안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지 좀 그런 시선을 혹시 어디서 받아봤나요? 어, 다들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불로소득이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투자. 뭔가 네, 혹시 투자하세요? 네, 아, 투자해요. 그럼 뭐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투자를 해서 어쨌든 내가 좀 소득을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얻고 있죠. 얻고 네, 있고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네, 남들이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나랑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신한섭 학생 맞으시죠? 네. 네, 학생분만큼 지식 수준이 안 되는데 본인과 같은 소득 올릴 수 있나요? 어떤 투자를 하세요? 지식 수준으로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끈기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정말 뭐 노력이 소용되는 일이다 이렇게 6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식 수준으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수학자 뭐 그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도 돈을 잃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지식 수준으로만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학생분께서 하는 그 투자하는 그 범위를 제가 지금 당장 하면 저도 돈 벌 수 있나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로 그 게임에 원래 처음 누군가가 포함되면 그 사람 돈 버는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신한섭 학생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행할 수 있죠? 맞아요? 저는 네, 못하지만 그러면 그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 보상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시죠. 네, 매일 똑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있겠죠. 불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그리고 성인 이거는 뺄게요. 그리고 내 의사에 따라 하고 계시죠. 네, 자기의 노력이 소용되고 있죠. 네, 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 수 없고 신한수업 학생께서는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직업이 맞죠. 그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이제 요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 전 직업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거에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다 뭐 제일 뻔한 그런 주식 투자인데 네. 네, 그냥 다들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불로소득이고 뭔가 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는 조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뭔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제가 뭐라 할 그런 논리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잘 질문하셨고요. 논리 근거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생분께서도 본인 스스로도 이제 주변에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들리고 내가 뭔가 이게 회사에 딱 속해져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회사라든가 분야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약간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주변에서 얘기가 많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네, 지금 직업의 의미로 얘기하는 부분에 모두 다 해당되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반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는 맞지 않고 이론적인 근거에 맞게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은 빼고 이제 제가 직업을 설명드린 거니까 직업이 맞다고 저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직업이 맞고
그걸로써 이제 그 학생분께서 그렇게 계속 비슷한 형태로 계속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죠. 제 친구 중에서는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용돈 중에서 70%를 매번 주식을 했어요. 근데 매번 주식을 했는데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그 친구는 그냥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펀드 매니저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노출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방금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친구네 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외부에 나오면 왜 어린애가 저렇게 주식을 막 해? 약간 이랬지. 집안에서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용돈을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학교 일은 학교 일대로 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꼭 그렇게만 됐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주변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비슷한 사실 케이스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인식이 나쁘지 않았어요. 대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많은 생각하는 거 너무 사실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저희가 오늘 뭐 할 거냐면 검사할 거예요, 검사. 검사할 건데, 지금, 네. 고용노동부,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굳이 과제로 내드리지 않는 이유는 과제로 하려 그러면은 막 질문도 있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클릭이 되시는 분들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검색창에다가 워크넷을 치고 들어가세요. 지금. 아마 그게 화면에 내려가도 제 목소리는 들리실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못하신 아마 거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여기 순서가 써있긴 한데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고용노동부 워크넷 그냥 워크넷이라고 검색창에 치셔도 됩니다. 아마 구글에서 치시면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어서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치셔가지고 워크넷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세요.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실 건데 검사 시간은 아마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데 그냥 뭐 빨리 하면 10분? 이렇게도 걸려요. 그래서 우선은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계속 드릴게요. 우선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직업 심리 검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네, 성인 심리 검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같이 화면을 어차피 공유하니까 인터넷을 제 화면 지금 공유되시나요? 네. 네, 제 화면 공유되시죠? 제가 이거를 좀 크기를 줄이고 네,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도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일치 뭐지? 뭐더라? 이게 아니라 피부가 뭐지? 혹시 가입을 하셨나요? 하신 분 있으신 분? 하셨나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직업 심리 검사. 제가 손가락 있는데 보이시죠? 직업 심리 검사를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 직업 진로에 직업 심리 검사 소개 청소년 성인용 심리 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선호도 검사 쭉쭉쭉 내려오시다 보면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있어요. 네, 우선 여기서 저는 멈추고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으시면 오른쪽에 파란색 누르셔가지고 검사를 실시하시는데, 검사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화면에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는 방법은 파일로 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죠. 뭐 프린트 하셔서 나중에 뭐 스캔하셔서 마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PDF로 해가지고 그냥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장을 하세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네네. 다시 한번 첫 화면부터 할게요. 이게 이제 워크넷 화면이에요. 워크넷.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원 로그인을 하면, 그쵸? 여기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이고 나서 여기 직업 심리 검사. 여기 하트로 되어져 있는 곳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딱 하시면 넘어가요. 그래서 왼쪽에 직업 진로 따로 돼가지고 이게 쭉쭉 나와 있죠. 그러면 심리검사 소개, 뭐 청소년, 성인용 있어요. 그럼 성인용을 딱 눌러요. 그러면 검사가 쭈르륵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 검사 시간 20분짜리. 그래서 요거를 검사 실시하시고 이제 딱 누르시면 옛날에 저는 했죠. 그래서 전 지금 안 되는데 직업 가치관 검사를 딱 누르시면 검사가 돼요. 다 하시고 나서 꼭 마지막에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마지막에 창 내리기 전에 꼭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또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맞아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직업 가치관 검사. 아, 이거. 지금 여기에 지금 줄 가져 있는 거 이거 말고요. 지금 5번째 있는 거. 직업 가치관 검사 20분짜리. 교수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인쇄하거나 저장하는 거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DF로 저장했어요. 저장했어요? 그럼 자기 거 네. 한번 봐봐요. 지금 제 거 혹시 화면 공유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아마 나오죠, 그쵸? 네네네. 네, 이렇게 아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제가 계속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쵸? 제가 빨리 끝나면 10분에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한 25분까지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입력을 하시게 될 때, 내가 뭐 선호하는 거, 내 상황들 막 넣으셔가지고 막 하셨을 텐데, 여기서 나오신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과제나 시험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물론 이게 이제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포용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될 때 내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런 부분 플러스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여러 가지 뭐 성향이라든가 상황적인 부분들을 단순한 문항으로 계속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제 거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검사하면 이제 어떻게 뭐 그래프가 쭉쭉쭉 나오죠. 쭉쭉쭉 나오고, 뭐 가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그 가치가 이제 설명이 되고, 13개 직업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직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직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직업하는, 이제 내가 적합한 직업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이상과 현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뭐 이제 내가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해보니까 내 성향이 아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직업을 해도 되죠. 당연히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남들보다 조금 어렵게 갈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을 저한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실 거라고 보는데 저한테 어떤 직업을 이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우선 추천하는 직업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사하게 추천하는 직업들 나오게 되고, 저랑 성향이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나서 자기 거 리포트를 좀 가지고 계셔야지 아마 그 강의를 계속 듣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형태로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까 김양누리 학생처럼 저장을 하시거나 프린트 스크린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25분까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달아주세요. 하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하셨다고만 좀 담아주세요. 제가 20명 넘어가면 안 들어갔어요? 네? 먹으려고 한 거긴 한데. 네, 하신 분들은 달아주시면 네, 제가 20명 넘어가면 다시 시작할게요. 교수님 다 했는데 저장하면 되나요? 네, 하실 수 있으면 저장 한번 해보세요. 그 PDF나 아니면은 그 프린트 하는 걸로 해서 PDF로도 프린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냥 저장이 되시는 분도 있고 저장하고 자기 거 한번 읽어보세요. 크롬으로 해서 저장이 안 돼요. 크롬으로 하면 어떻게 저장하지? 혹시 프린트 스크린 되나요? 전유진님? 저도 크롬으로 해서 저장이 안 되는데 그냥 네네. 캡처 다 해놓으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프린트 스크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프린트 하셔도 되죠. 네. 네. (25분에) 시작할 때니까 그때까지 잠깐 쉬실 분들은 쉬세요. 25분까지 오세요. 그때 출석 체크할게요. 네. 교수님 이거 따로 제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제출이요? 네. 제출 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지금 혹시 제출해야 해서. 지금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이거 맨 마지막에 네. 그 뭐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직업이 지금 내가 직업이라고 하는 요건에 안 들어가면 아니오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다음 누르고 종료하면 돼요, 바로? 그쵸. 다음 누르고 차 자체를 내리시면 안 되고 그 마지막까지 그 검사하신 다음에 저장하는 거 혹시 없나요, 주변에? 아, 네네, 있죠, 있죠. 찾았어요. 네네네. 그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네. 네. 교수님 저장도 안 되고 인쇄도 안 돼요. 진짜요? 혹시 인터넷 네, 익스플로러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했나요? 익스플로러요. 근데 그 뷰어로 계속 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요? 뷰어로는 아예 안 떠요? 뭐 설치하라고 나오나요? 설치 계속 눌러도 설치가 안 되는 건가 봐요. 계속 안 떠가지고. 그래요? 교수님 저도 안 다시 돼요, 한번 저장. 해볼게요. 네네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 누구예요, 지금 또? 조이의 저 노영석 학생이요. 네네네네. 안 돼요? 네. 그 인터넷 버전이 달라가지고. 네. 버전이 달라가지고. 혹시 캡처 이런 거 안 돼요? 저 노트북인데 이거 캡처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캡처? 저 캡처가? 키가? 이건가? 알캡처 혹시 안 깔려 있어요? 알캡처요? 네. 혹시 그 뭐지? 그 키보드에 프린트 네. 키 없나요? 프린트 음, 스크린. 그 F12 옆에 혹시 없어요? F12 옆에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네요, 우선은. 급하니까. 네네. 네네. 핸드폰으로 우선 찍어주세요. 네. 네. 네네네. 네네.
교수님,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까 이 투자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린 거에 대한 건데, 네네. 이 사전적으로는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네. 뭐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뭐 이런 유가증권이나 네네. 이런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소득 외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노동의 대가가 없는 거라는 말인 거잖아요.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익이 아닌 거, 어떤 거? 직업이요? 아니면 불로소득이요? 불로소득이요. 네,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데 본인이 하는 게 불로소득이라고요?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될 아니요, 수도 있는 본인이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은 불로소득이 아니죠. 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명지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명지 전문대 주식을 내가 사요. 9시까지 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지 전문대에 대한 지식을 내가 탑재한 채로 들어가서 시간에 맞춰서 내가 여러 가지 차트 분석하고 아침에 차트 받아가지고 맞춰서 내가 정상적으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막 노동이라고 하면 막 몸 쓰고 막 머리를 쓰는 것도 지금은 당연히 직업이라고 당연히 하지만 옛날에 네. 약간 노동이라고 하면 약간 몸 쓰고 막 부딪히고 막 땀 흘려야지 약간 일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네. 개념에서 봤을 때 약간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주식한다고 앉아가지고 깔짝깔짝 손 막 하고 그래서 갑자기 남들은 시급 막 9,000원 막 10,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뭐 주식 팔아가지고 차익으로 뭐 몇천만 원씩 얻고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시간과 노동이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계산이 돼서 가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직업의 여러 가지 뭐 가치가 될 수도 있겠고 직업이 가진 성격적인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그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 다른 거에 비해서 위험하잖아요. 네. 그쵸? 물론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뭐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 다 위험한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그레이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인 걸 원하는 사람은 좀 공격적인 데 투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네. 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부분들을 감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꼭 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덜 들였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딱 불로소득은 지금 주식으로 만약에 돈을 벌어요, 내가? 네. 그러면은 세금 30% 40% 떼나요? 아니요. 그래요.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아,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로또 같은 게 이제, 맞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드렸으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세금을 30, 40% 떼냐 안 떼냐를 보시면 돼요. 로또? 내가 막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내 수업을 들어요. 근데 로또를 그 사람이 만약에 매달 막 10만 원씩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노력 안 하고 로또 안 사고 로또 되길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매달 1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로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금 30, 40%못 댄다. 내가 불로소득 아니다. 나 거의 일하는 수준으로 했다. TV도 막 8시에 막 그 로또 막 방송할 때 추첨하는 거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했다. 나 불로소득 아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야, 그거는. 맞죠? 근데 네. 지금 신한섭 학생한테 누가 야, 너 소나 한번 몇 번 깔짝깔짝하고 9시에 장 시작된 다음에 10분 만에 되팔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 번 거 그거 불로소득이지 네가 힘들었냐? 이렇게 말해도 불로소득 아니에요. 10분 안에 이해했습니다. 돈을 번 대단한 사람인 거지.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죠?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다 들어오셨나요? 네, 다 들어오셨으면 자기 학번하고 이름 한 번씩 다시 한번 쳐주실래요? 네, 이거 지금 출석 체크하는 거고, 네, 자기 학번하고 이름 쳐주시고, 11시 30분까지 쳐주셔야 돼요. 지금은 성함은 따로 안 부를게요.
네, 지금 쳐주신 걸로 제가 두 번째 출석 체크 할 거예요. 11시 30분까지. 11시 30분부터 시작할게요. 교수님, 네, 제가 유체크 확인해 보니까 저번 주 거 네네. 1시간은 출석 처리 됐는데 1시간은 결석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제가 출석 뭐 잘못된 건지 아니에요, 해가지고 아니에요. 확인 저 질문드리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변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네. 수강 그 정정 기간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변경이 많아가지고 출석 체크를 다 저번 주 건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1화차 거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거에 맞춰서 다 출석 체크 할 거라 가지고 네, 그거는 네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그 중간고사 전에 그 한번 확인할 거예요. 자기 거 들어간 데이터랑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다 하셨나요? 다 안 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다 지각이에요? 30분 넘으면 지각인데? 아직 안 오셨나? 혹시 지금까지 못 하신 분? 나 아직 못했다. 아까 교수님이 그 네. 30분까지 이제 그거 하고 네. 쉬었다가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네. 좀 쉬러간 친구들 있나요?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네. 출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은 좀 말씀드릴게. 자기 거 다 봤죠? 자기 거 봤죠? 네. 네, 봤죠? 충격이었던 사람 있나요? 나의 그런 나에 대해서 나의 내가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이러신 분 있으세요? 저는 네. 애견 미용사가 나와가지고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하는데 네, 좋아하는데 뭐 아직 생각은 안 해봤던 그런 건가요? 네 전혀 전혀. 그럼 한번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일이 진짜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직업 중 정말 아마 누구한테도 본인이 놀랬다고 하면 누구한테도 애견 미용사를 권유받아 본 적이 없겠죠? 그쵸? 그렇지만 지금 검사 결과에서 본인한테 권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좋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사실 앞으로 그 돈 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여러 가지 유망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중 네. 하나가 실버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이 워낙 좀 귀하긴 한데 귀해서 적으니까 대상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지만 그게 약간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애기들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동물 관련해가지고 애견 관련한 산업들이 가장 사실 앞으로도 3, 40년 각광받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들을 제안을 받았다면 뭐 그냥 무시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왜 그런 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좀 보면은 그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애견 미용사가 나왔군요. 저는 네. 처음이에요. 애견 미용사가 나오신 분은. 네,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분.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이 나왔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도 애견 미용사. 애견 미용사요? 안경사요. 애견 미용사 저도 나오신 분 혹시 자기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봤어요.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분하고 지금 김여진 학생이시죠? 네. 신한섭 학생하고 김여진 학생이 뭔가 성향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안을 받은 것 같고, 또, 나 좀 특이한 거 나왔다 하시는 분.
안경사요. 안경사요? 안경사 특이해요? 네? 안경사 특이해요? 아니, 완전 너무 관련이 없는 게 나와서 완전. 네, 전공이 뭐예요? 세무할게요. 세무회계요? 네. 약간 좀 세밀한 성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체크가 됐나? 세무회계도 약간 숫자를 다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세밀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꼼꼼하고? 그렇구나. 네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안경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안경광학과가 되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실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막 오래 살아야 되고, 막 아픈데 계속 고쳐가면서 뭔가 사는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약간 안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뜨는 직업 중에 사실 하나기는 해요. 혹시 나는 진짜 생각한 대로 나왔다. 있어요? 난 진짜 너무 잘 맞는다. 이거 완전 내가 생각한 그거다. 없어요? 저요. 누구예요? 김양놀이요. 네, 뭐 나왔어요? 저 제품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요. 아, 지금 디자인과죠. 네, 커디과요. 그럼 본인은 뭐 좀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되겠네요. 네, 내 첫 직업으로 하기에 자기 성향하고 어쨌든 지금 전공이 좀 굉장히 일치도가 높은 케이스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제가 사실 이제 다 여쭤보고 싶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랑 정말 잘 맞는 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진짜 예상치 못했던 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뭐 MBTI 이런 거 아마 장난으로도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얼마 전에는 뭐 TV에서 나오기도 했죠. 지금 MBTI 검사 나오는 거 다 뻥이라고, 뭐 잘못된 거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랬건 저랬건 간에 나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문항을 체크해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직업이라든가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요 검사를 하게 됐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랑 시험지 활용할 거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되든 가지고 계시고, 혹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면 자기 학번하고 이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직업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었고,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 직업에 대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아까 신한석 학생이 말했던 그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식을 하는 부분들이 직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도 약간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주변의 시선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 뭔가 문제가 없지만 약간 느낌상 그런 거야. 그리고 뭔가 계속 다뤄지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뭔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비슷한 선상에서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다른 부분들. 그렇지만 여기 나와져 있죠. 직업 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얻는 소득으로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들 다 직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직업 같은 경우는 직업의 요건에 다 부합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뭔가 하지 않는다면 다 정상적으로 직업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나 일을 하고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떳떳하게 여기게 되는 노동 가치관, 직업의식. 이건 뭐냐면 옛날하고 직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내가 어느 일부분을 더 많이 움직여서 직업으로 얻을 수 있고, 나는 일을 했지만 임금을 1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0만 원 벌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지식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내 가치관에 부합된 거라면 그게 곧 직업관이고 직업의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덕목이라고 하면 4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하고 그거에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라든가 기업, 타인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수행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 책임, 내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지식 교육, 이런 걸로 내가 성실하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 갑자기 하고 싶다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직업처럼 영위할 수는 없어요. 직업의 아까 요건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잭팟이 터진 거야. 그래서
잭팟 터진 게 너무 좋아 보여갖고 내가 갔는데 나도 그냥 하자마자 한 번에 잭팟 터졌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못했어. 그럼 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근데 한 번 해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뭐 잭팟이고 뭐건 그 직업에 관련돼서 경제적인 소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떳떳하다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책임의식을 갖고 직업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봉사의식. 봉사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직업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하여 봉사정신을 갖추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디 가서 내가 진짜 봉사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꼭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직업에서 파생돼서 어쨌든 봉사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그 교육봉사를 다녔어요. 야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교육이라는 걸 보통 받는데 내가 선택을 했던 아니면은 뭐 선택을 당했건 간에 내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갖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도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봉사, 교육봉사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냥 교육봉사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실 얻는 게 더 많았죠. 진짜 제가 잘못 생각한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도 제가 그나마 제가 가진 능력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어서 그런 약간 그때는 이제 봉사 활동이지 직업은 아니었지만 직업을 가진 후에도 제가 직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누군가랑 나누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다 봉사의식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윤리의 덕목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윤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하고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나도 나지만 나와 많이 엮여져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을 때 한 학생이 그 서비스직을 했었는데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사실 그 진상 고객 때문에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객 중심의 원칙으로 내 직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물론 많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직이라고 한다면 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라고 했을 때 가끔씩 TV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종업원한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손님을 안 받겠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여러 가지 그런 점주들이라든가 업주들도 많이 생겼고 기업들도 왜 요즘에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해보시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고객 중심에서 조금 직업인들도 생각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됐고 전문성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정직하고 신용 당연한 거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라는 것도 직업 윤리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코멘트를 하나씩 달아주시면 돼요. 그 수업하는 그 란에 제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인가 일요일까지 오픈을 해놨던 것 같은데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 사진은 뭐냐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에요. 케빈 카터라는 사람인데, 잠깐만요. 채팅창에 안 보여서, 케빈 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사람이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도 이제 쓰여져 있지만, 60년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94년도에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마감했던 건 뭐냐면 자살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이제 소녀예요. 소녀가 그 굶주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고 뒤에 있는 그 새 보이시죠? 새는 아마 독수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나쁜 사람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자기 이제 직업에 충실한 건데 죽어가려고 소녀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그 뒤에 그 독수리가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나온 거예요. 죽어가는 것에 대한 감지를 하고
죽게 되면 이제 동물은 어떻게 해요? 죽은 짐승을 잡아먹죠. 뭐 전에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냥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사진으로 이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직업에 대한 부분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 사진, 죽어가는 소녀를 어떻게 찍냐? 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직업적으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진짜 쓰레기 아니냐? 당신은 진짜 죽어야 마땅하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장면을 담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꼭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사진 작가인데 사진 작가의 본분에 충실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죽어가는 소녀를 살렸어야 하는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퓰리처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어요. 수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그 수업하는 부분에 토론방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살짝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여러분의 댓글을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돼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 토론하는 거 네네네. 지금 코멘트 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달 수 있을걸요? 지금 혹시 열려 있어요? 봤는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고 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혹시 제가 올린 거는 보이나요? 토론 관리에? 네네. 잠깐만요. 지금 토론 이거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올릴 수 있게 됐죠? 네.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혹시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자기가 올리고도 아마 삭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올려지는지 안 올려지는지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안 네, 되는데. 올려줘요. 안 저 돼요? 올렸는데, 어머, 저 수정 못하나요? 이거 올렸는데, 그냥? 그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볼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돼. 그래요? 안 돼요? 네. 왜 안 될까? 안 되시는 달만한 곳이 없는데. 그 다신 분들은 어떻게 달았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그 토론방 들어가셔서 옆에 오른쪽에 토론글 목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누르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토론글 등록이 있어요. 아, 되죠? 네. 네네. 네네. 혹시 질문? 교수님 그거 오늘 검사한 거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검사하는 거 제출 안 해도 되고요. 자기가 그냥 갖고 있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꼭 자기가 갖고 있고, 또 질문하실 분. 이게 토론이 제가 9월 11일까지라고 했네요. 9월 11일 금요일 11시 59분까지인데, 뭐, 대단한 얘기를 원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게 찬반이 워낙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 텍스트 수나 이런 그 제한이나 양식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네, 제한 양식 없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길지 않다는 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네 문장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사진 기사에 저런 거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제 세 문장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적은 양, 세네 문장 정도.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여기 방 11시 50분까지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토론 남기실 분들은 뭐 들어가셔서 남기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출석 체크 두 번째 안 하신 분들은 자기 학번하고 이름 써서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장